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계좌가 모두 빨간불이 들 때까지 함께하는 거 이혜리입니다. 최근에 주춤했던 코스닥 지수가 다시 900을 재돌파하며 주춤한 모습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특히 2월 1일 이후에 900선을 무려 50일 만에 재돌파했는데요. 그 계기를 전문가들은 코스닥 벤처펀드로 두고 있습니다. 출시 열흘 만에 설정의 1조 원을 돌파했고요. 그 개요를 보더라도 관심을 끌기 충분합니다. 특히 이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5일부터 17일까지 코스닥 벤처펀드가 출시된 이후에 코스닥 시장에서 1,122억 원어치 매물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전쟁의 악재에 신음하던 뉴욕 증시도 다시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실적 시즌이 시작된 가운데 넷플릭스 등 이 주요 종목들의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는데요. 월가 전문가들은 1분기 실적 시즌이 강하게 출발을 했다며 시선이 그쪽으로 몰릴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유나이티드헬스, 골드만삭스 등 좋은 실적을 내고 있는데 기업의 수익 창출 능력보다 랠리의 건전성에서 중요한 건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양시장 상승 랠리 조금 더 이어갈지 시장공감팀과 함께 하시죠.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여시구간 시황센터입니다. 우리 시장에도 봄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미 증시 훈풍의 여파, 게다가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로 인해서 코스피가 상승다운 아주 시원한 상승을 뽑아주고 있습니다. 전거래일보다 1.26%의 플러스권 유지하면서 2,480선 탈환하는 모습 특징적이고요. 어제는 조금 더 달렸었던 아우의 힘이 돋보였던 어제였는데 오늘은 코스닥 시장 코스피 대비해선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도 900선 위에서 계속 안착을 시도하고 있죠. 전거래보다 0.18%가량 플러스권 902.77포인트로 이 시각 현재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눈에 띄는 특징주 핫5를 통해서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핫1. 이거 빼놓을 수 없죠. 남북 경협주가 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남북의 종전을 논의한다, 축복한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국내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되면서 바로 반응했던 게 남북 경협주인데요. 현대건설이 6% 가까운 플러스권 유지하면서 42,950원 수준의 거래가 되고 있고요. 동양 3% 넘는 강세, 좋은 사람들, GS건설, 롯데정밀화학까지 2% 넘는 상승폭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핫2 열어보겠습니다. 포스코 캠텍인데요. 울상입니다. 잘 나가던 주가에 이게 웬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투자 의견 하향 조정이 증권가를 통해서 전해지면서 주가가 바로 급락하면서 오늘 출발이 됐는데요. 현재 구간 9% 넘는 하방 압력 받으면서 38,900원 수준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핫3 열어볼까요?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정말 용이 승천하듯이 계속해서 상승세를 시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무려 4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어제 비해서 좀 탄력도는 다소 둔화되지만 여전히 시장 대비해서 큰 폭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0.72% 강세 97,600원 수준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자, 이어서 핫4 열어보겠습니다. 인스콥인데요. 셀루메드의 지분을 양수한다라는 소식이 돌면서 주가 바로 큰 폭의 상승세를 시연하고 있습니다. 이 셀루메드는 의료기기 업체인데요. 이것을 안고 주가는 무려 23.91%나 치솟고 있네요. 현재 14,350원 수준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핫5도 열어볼까요? 바로 나노스입니다. 주식의 분산 기준 미달로 인해서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서 주가는 그야말로 폭탄을 안고 있는 격입니다. 현재 구간 13% 넘게 밀리면서 3,390원 수준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핫5를 통해서 종목별 흐름들 체크를 해봤는데요. 오늘 수급상 특징적인 부분이 포착이 돼서요. 수급 잠시 들여다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 이런 상승세 어떻게 연출이 되느냐. 바로 수급상 기관과 외국인 동반해서 쌍끌이 매수세 연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만에 보는 각각의 1,000억 원 이상의 순 매수인지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졌으면 좋겠고요. 이 시각 현재 기관 1,124억 원, 외국인 1,189억 원의 매수 우위 기록 중입니다. 지금까지 10시 구간 시장 상황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볼트들의 경제신문에 읽는다. 오늘 한국투자증권 아인연세 김건희 세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기분 좋게 시작을 해볼까요? 그렇죠? 오늘 머니투데이에서는 포털 댓글에 대해서 좀 꼬집는 기사가 올려있는데요. 여러분이 오늘 읽은 인터넷 뉴스는 믿을만 합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과연 믿을 수 있을까? 이 댓글, 국정원 댓글 개입 사태에 이어서 댓글 조작 파문까지 있어서 이 서비스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타나고 있고요. 하지만 경제신문의 머니투데이 인터넷 기사는 믿을 수 있습니다. 있죠. 그리고 이혜리 앵커와 함께하는 이 코너도 신뢰가 가죠. 오늘 당연하죠. 네. 주가가 어제까지 52주 신저가를 나타낸 종목을 살펴볼까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샘인데요. 네네. 2분기 연속해서 실적이 쇼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네. 주택시장 둔화와 사내 성폭행 논란 여파까지 지속되며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50% 급감이고요. 주가 52주 최저가. 좀 반등이 꾀할 수 있을까요? 자, 우선은 좀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그동안 어떻게 보면 고성장에 대한 이런 이슈를 좀 밸류를 좀 많이 줬었습니다. 그런데 실적이 좀 계속해서 깨지고 그만큼의 어떻게 보면 고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런 고민이 시작이 됐다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은 어떻게 보면 이런 새로운 이런 문화 어떻게 보면 새롭게 바뀌는 것을 좀 컸었다라는 건데 이제 같은 경우는 이런 모습까지는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밸류에이션이 좀 다운되는 게 좀 맞지 않았을까라는 그동안은 좀 고밸류를 줬는데 이제는 좀 적정한 이런 밸류를 주는 이런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실적이 여기서부터 다시 이제 급격하게 좋아질 수 있느냐 이게 좀 물음표가 지키기 시작했다.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실적은 가능할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부터 급격하게 위쪽으로 올라서는 이런 모습은 좀 당분간은 아닐 것 같아서 좀 당분간은 위로 올라가기가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되는 종목과 그 안 되는 종목들의 그런 옥석 가리기가 여러분들에서 지금 네, 중요한 그렇죠.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포트폴리오 안에서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코스닥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50일 만에 900선을 돌파했습니다. 자, 코스닥 이 900선 돌파가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의 훈풍이 어느 정도로 더 불 것인가가 관건이 되고 있는데요. 코스닥의 50일의 900선의 돌파 그 힘은 벤처펀드의 효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상승은 바이오 중소형주, 중국 소비 관련주, 낙폭과대 IT주가 지수 900선을 이끌었다라는 평가인데요. 근데 우리가 주목할 만한 사항이 연초의 상승세와 다른 점이 특정 업종의 독주가 지수를 끌어올린 게 아니라는 평가입니다. 그 지난 1월에 코스닥의 강세는 셀트리온도 그렇죠. 상승세에 네, 그렇죠. 일조를 하면서 쏠림 현상이 컸잖아요. 네, 근데 그렇습니다. 이번 상승은 그렇게 쏠리지 않았다라는 점, 그리고 코스닥 벤처펀드의 역할을 톡톡히 받았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더라고요. 네, 좀 많이 긍정적일 수 있는 이슈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즉, 포트도 조금씩 퍼져지고 있는 모습, 전반적으로 이제 코스닥이 올라와지고 있다는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얘기를 방금 해주셨던 벤처펀드 같은 경우는 거의 하루에 1,000억 이상씩 거의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소득공제에 대한 이런 이슈도 있고 지금 현재 정부가 결국은 어디 쪽으로 지금 돈을 몰아주고 있다? 결국은 코스닥 쪽으로 돈을 좀 밀어주고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부가 어떻게 보면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좀 밀어주자.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으로 몰아가자. 계속해서 이런 모습은 이뤄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실적 측면도 그렇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2017년에는 계속해서 어떻다? 대기업 중만 그래서 코스피만 계속해서 주가가 쭉 올라가주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였냐면 결국은 실적이 워낙 좋아졌었다라는 거 코스피가. 그렇지만 작년에 코스닥은 쏘쏘한 이런 움직이었다. 그렇게 가장 이유는 뭐였냐면 실적이 그렇게 많이 올라와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는 좀 다릅니다. 우리 바로 시청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코스닥 종목들이 움직여주기 시작한 흐름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즉 올해는 실제적으로 상승률 자체가 거래소보다는 코스닥이 훨씬 좀 강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오늘 지수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여기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1월 코스닥이 16년 만에 900선을 돌파할 땐 셀트리온을 비롯해 쏠림 현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완화되면서 골고루 올랐다라는 점. 네. 중국 사드 보고 완화 분위기로 아울러 증권가에서는 영화, 미디어, 화장품, 게임, 중국 관련 소비재 수혜도 코스닥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눈여겨보세요.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관심을 가졌던 게 바로 이 NC소프트인데요. 50만 원까지 거의 돌파의 목소리를 내면서 네네. 증권가에서도 목표가를 올려잡았습니다. 그런데 몇 달 사이에 분위기가 뒤바뀌었습니다.
장중 최고가 대비해서 주가가 20% 하락했는데요. 블레이드 앤 소울 2 출시가 연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꺾였다라는 것은 게임주의 큰 타격인데요. A소프트의 부진은 신작 기대감 부재 때문입니다. 상반기 중에 기대작인 블레이드 앤 소울 2 출시 예정이었으나 계획이 틀어졌고요. 목표가의 줄 하향, DB투자증권에서는 55만 원으로 내려잡았고요. LA투자증권에서도 60만 원으로 내려잡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무엇이 있나라는 시장의 물음에 해답을 던져줄 필요가 있다라고 게임주에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향방은요? 그렇습니다. 게임주 같은 경우 1분기, 2분기에 대부분 신작 발표가 안 된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뭐 피싱 스트라이크 같은 이런 낚시 게임 중 하나 나타나긴 했는데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게임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NC소프트 같은 경우가 실제로 블레이드 앤 소울 2가 나와야 됩니다. 그게 사실은 2월 말 정도에 아마도 사전 예약이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야 다시 한번 이런 게임주들에 대한 이런 이슈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 번 얘기를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게임주는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냐면요. 신작 발표일이 언제인가를 가고 실제적으로 사전 예약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는가 이 일정을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뭐 1분기, 2분기 그나마 좀 괜찮았던 이런 펄어비스 같은 경우도 신작이 나오고 나서 실제로 검은 사막 모바일 버전이 나오고 나서 그 뒤로는 주가가 좀 별로 재미가 없어지는 모습이 나오는 것처럼 지금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그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에서 실제로 이거 너희들 게임 유통해도 돼 라는 이슈가 나오면 주가가 다시 한번 튀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그걸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실제로 대부분의 이런 게임사들의 지금 이 게임 일정을 보면 대부분 3분기, 4분기에 좀 집중되어 있는 것 같다. 즉 어떻게 보면 2분기 때까지는 별로 재미는 없을 것 같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새로운 이슈나 이런 일정이 나오는 것을 확인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매일 시장 문간태를 함께 하다 보면 그 흐름을 읽을 수가 그렇죠. 있는데요. 네. 게임주는 최근에 그 관심주에서 좀 빠졌다라는 것을 아마 그렇죠. 여러분들께서도 느끼셨을 거예요. 그 두드러지게 나오는 업종들 매일매일 그 주목해서 체크하시면 아마 그렇죠. 그 흐름들 읽으실 수 있습니다. 게임주 최근에 인기 하락하는 부분들 살펴봤고요. 오늘 트럼프의 이 종전 논의에 거의 테마주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 해서 묶어서 종목들을 살펴봅니다. 좋은 사람들이 주가가 일주일 이상 오르고 있고요. 남광토건, 현대엘리베이터, JST나 재룡전기 등이 오늘 일제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굉장히 이색적이었죠. 사람들이 한국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깨닫지 못하는 남북 간의 적대 관계를 끝내고 종전 문제를 논의 중이다. 이 논의를 축복한다. 네. 자, 북미 회담 6월 초로 예상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이 테마뿐만이 아니라 좀 시장 전반적으로 훈풍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좀 한편으로는 좀 슬픈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었는데 통일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보면 완전히 다른 국가가 될 수 있는 이슈가 아닌가라는 거. 휴전과 정전입니다. 즉 지금까지는 우리는 계속해서 휴전 상태였는데 이제 아예 전쟁을 마무리하겠다라는 이제 종전을 땅땅땅 쳐버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북한 같은 경우도 자기가 정상적인 국가인 것을 계속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실제로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과 지금 김정인 위원장하고 만나는 게 D-Day 9일입니다. 지금 다음 주 금요일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여기서는 분명히 좋은 이슈가 많이 오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뭐 여기 앞에서 얘기 나왔던 뭐 남북 경협주를 비롯해서 실제로 인프라 관련된 주식이나 여러 가지 이슈들을 많이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아마도 뭐 이제 북미 이제 정상회담 같은 경우는 사실은 5월 초였다가 5월 말다가 지금 현재는 6월 초까지 좀 미뤄지고 있는데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이런 남북 경협주들은 당분간 이슈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해서 우리나라 쪽에 있다가 지금 현재는 어디 쪽에 넘어간 것 같다? 중동 쪽으로 좀 넘어간 것 같다라는 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한테는 좀 계속해서 호재가 될 수 있는 이런 거리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제 아니죠. 이제는 어떻게 보면 디스카운트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더 많이 프리미엄을 줄 수 있는 이런 시기가 오고 있지 않나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그 종목들의 그 주가를 보시면 변동성이 꽤 있어요. 그렇죠. 예, 뭐 오르락 내리락 여기서 핵심 잘 살펴주셔야 되겠고요. 남북 경협주까지 알아봤습니다. 믿을 수 있는 경제 미디어 마네토데이께서 함께 살펴봤습니다.